오늘 강의에서는 클래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를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클래스와 오브젝트, 즉 객체라는 개념에 대한 차이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네, 바로 붕어빵인데 우리가 이런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붕어빵 틀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와 오브젝트, 객체에 대한 관계를 이 붕어빵 틀과 붕어빵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 클래스가 바로 붕어빵 기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붕어빵 기계 같은 경우는 이 객체의 속성, 즉 이 붕어빵의 같은 경우는 맛이 될 수 있겠고, 이 붕어빵 틀에 어떠한 동작이 이 클래스의 정의가 돼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리를 동작하는 것을 멤버 함수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를 가지고 있어서 이 객체의 속성과 동작을 정의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붕어빵을 오브젝트, 객체로 볼 수 있는데 이 붕어빵 같은 경우는 이러한 클래스, 붕어빵 기계에서 만들어진 실제 제품입니다. 이렇게 붕어빵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붕어빵처럼 이렇게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대상을 바로 객체,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설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객체의 속성을 멤버 변수로 정의를 하고 동작을 멤버 함수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단 하나만 존재를 하지만 이 클래스로 원하는 만큼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는 이런 객체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는 이 클래스에 의해서 생성된 실체인데 각 객체는 독립적인 속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붕어빵 기계, 즉 클래스는 단 하나지만 붕어빵, 즉 객체들은 이렇게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고 어떤 붕어빵은 단팥 맛이 나는 붕어빵, 어떤 붕어빵 같은 경우는 크림이 들어간 붕어빵일 수도 있고 어떤 붕어빵 같은 경우는 고구마 앙금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는 객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클래스 같은 경우는 뭔가 구체적인 게 정해지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이 객체 같은 경우는 뭔가가 정해진 구체적인 실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정적, 스태틱, 그리고 동적, 다이나믹이라는 개념을 배울 때 이런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관계를 배워봤으니 이번엔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클래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부분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클래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만 강의를 하고 나머지 이 클래스와 관련된 상속, 다형성, 캡슐화 등과 같은 다른 구체적인 클래스 관련 내용들은 다른 강의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객체의 속성을 이렇게 멤버 변수 혹은 멤버 상수로 정의를 하고 객체의 동작을 이렇게 멤버 함수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이 멤버 함수를 제가 멤버 메서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펑션과 메서드의 차이점은 펑션 같은 경우는 클래스나 스트럭트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정의될 수 있고 메서드 같은 경우는 클래스나 스트럭트 내부적으로 구현된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펑션과 메서드를 구분하기 위해서 클래스나 스트럭트 내부적으로 구현된 함수를 메서드라고 표현을 하고 클래스나 스트럭트 내부적으로 구현되지 않은 외부적으로 구현된 함수를 펑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만 많은 개발자들이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 펑션과 메서드라는 용어를 서로 바꿔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희 강의에서는 일관성을 위해서 클래스나 스트럭트 내부적으로 구현된 함수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펑션이 아닌 메서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C++에서 일반적으로 클래스나 스트럭트에서 선언하는 코드는 주로 이렇게 헤더 파일에 작성을 하고 구체적으로 구현한 코드는 CPP 파일에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의 헤더와 CPP의 파일명은 이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이 유지보수 관점에서 유리하고, 이 하나의 헤더와 하나의 CPP에는 단 하나의 클래스만 선언 및 정의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런 접근 지정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클래스에서 이러한 접근 지정자를 별도로 정해주지 않으면 디폴트로 프라이버트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제가 명시적으로 프라이버트를 선언해서 가독성을 올려주는 용도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 접근 지정자 같은 경우는 private, 그리고 protected, public 이렇게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접근 지정자는 나중에 자세히 캡슐화를 배울 때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 지금은 이 프라이버트로 선언된 대상이 이 클래스 혹은 스트럭트 내부적으로만 접근 가능한 변수 혹은 함수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퍼블릭으로 선언된 대상은 이 클래스 혹은 스트럭트의 객체가 접근 가능한 변수 혹은 함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저희가 스트럭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드릴 때 이 스트럭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클래스 강의를 할 때 설명드린다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 클래스와 스트럭트의 유일한 문법적 차이점은,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 접근 지정자를 별도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프라이버트로 동작을 하게 되고, 스트럭트는 접근 지정자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퍼블릭으로 동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 클래스로만 이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지만, 이 디폴트 접근 지정자를 제외하고는 스트럭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념을 설명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 클래스나 스트럭트와 이름이 같고 함수와는 다르게 리턴 타입이 없는 것을 컨스트럭터,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이 컨스트럭터에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컨스트럭터와 형태는 같지만 앞에 이렇게 물결 표시를 붙인 것을 디스트럭터, 소멸자라고 부릅니다. 이 디스트럭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성한 객체가 삭제가 될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클 클래스의 이 생성자를 보시면 이 디스라는 게 있는데, 이 디스는 저번에도 제가 스트럭트를 설명드릴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해당 클래스 혹은 스트럭트의 객체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이렇게 함수로 전달되는 지역 변수보다 클래스 내부적으로 전역적인 특성을 가지는 멤버 변수의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로 전달되는 지역 변수와 멤버 변수의 이름이 같을 경우 이 해당 클래스에 속한 멤버 변수를 명시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 변수와 멤버 변수의 이름이 서로 달라가지고 굳이 이 디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때로는 코드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디스를 통해서 이 변수가 지역 변수가 아닌 멤버 변수임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더에서 선언한 클래스를 이 CPP 파일에서 이 클래스에 대한 이 생성자, 소멸자 혹은 멤버 함수를 접근을 할 때 반드시 이렇게 클래스 이름과 범위 지정 연산자를 통해서 이 클래스에 속한 대상을 이렇게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스트럭트와 클래스를 서로 같이 활용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예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접근 지정자를 지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모두 퍼블릭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퍼블릭으로 되게 되면 이 펄슨의 객체가 이 생성자와 멤버 변수들을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성자에서 이 age와 name을 전달을 받아서 이 펄슨 객체의 age와 name을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인플로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인플로이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age와 name을 전달을 받아서 이 생성자를 통해서 이 펄슨 객체를 이렇게 동적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show employee info 멤버 함수에서 이 멤버 변수인 person의 name과 age를 접근을 해서 관련 정보를 이렇게 콘솔 창에 출력되도록 할 수 있는데, 이 person 객체의 name과 age를 접근할 수 있는 이유는 이 struct의 경우 디폴트 접근자가 public이기 때문입니다. 이 디폴트 접근 지정자가 다르다는 문법적인 차이 말고 또 이제 스트럭트와 클래스의 이제 관용적인 차이로 말씀을 드리면, 이 스트럭트 같은 경우는 관용적으로 이 생성자를 제외한 행동, 즉 멤버 함수들을 포함하지 않고 속성, 즉 멤버 변수들로만 구성된 자료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다양한 행동, 즉 멤버 함수들을 포함하는 객체를 표현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person 객체를 포함을 하는 employee 객체가 동작하는 방식을 메모리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제가 이 person을, 이 포인터를 new를 통해서 동적으로 메모리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멸자에서 이 person의 동적으로 생성한 메모리를 delete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지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워주지 않게 되면 이 employee 객체가 생성이 되고 삭제가 되었을 때 이 person의 동적으로 생성된 메모리는 힙에 남아있게 돼서 메모리 누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럼 그 다음으로 이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main 함수의 첫 번째 줄을 보면 이렇게 employee의 객체를 정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생성을 하고, 이 employee 같은 경우는 이 person 객체를 전달받은 age와 name을 통해서 이렇게 힙에 동적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person은 이 생성된 동적 메모리를 가리키게 되고, 이 포지션에는 전달된 스트링 developer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show employee info 함수를 통해서 Mr. Shin is 33 years old라는 이 정보를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 줄이 가게 되면 이 employee 객체가 정적으로 이 main 함수에서 생성된 거기 때문에 이 main 함수가 끝난 시점에 이 employee 객체는 이제 삭제가 돼야 됩니다. 이 employee 객체가 삭제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소멸자를 호출을 하게 되는데, 이 소멸자에서는 이 person이 가리키고 있는 동적 메모리를 지워주기 때문에 이 동적 메모리가 삭제가 되고, 그 다음으로 employee가 삭제가 되면서 이 정적 메모리들도 이렇게 삭제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소멸자에서 delete person을 해주지 않게 되면은 나머지 메모리들은 모두 삭제가 되었지만 이 힙에 있는 person 메모리는 그대로 남아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를 통해서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는 경우에 이렇게 소멸자에서도 반드시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클래스의 매우 간단한 개념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앞으로 다음 강의들에서는 좀 더 고도화된 클래스의 내용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